2020년의 마지막 날 아침, 새밑 한파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아침 최저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9.9도, 철원은 영하 17.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보통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쯤 찾아오는 이 새밑 한파라는 말이 올해는 더 실감이 납니다. 조금씩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앞으로 열흘 넘게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30도의 북극 한기가 이틀째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지표면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20도 안팎, 대전은 영하 1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습니다. 서울도 영하 13도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하루 만에 올겨울 아침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10도, 부산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5, 6도가량 더 떨어지고 수도관 동파 등 한파 피해도 우려됩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초속 24m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에서 좋음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잠시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북극 한기가 밀려 내려오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1월 상순까지 강추위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주도와 호남, 충청 지역에는 곳에 따라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틀째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cm, 전라도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제주시청 인근 도로입니다. 마을버스가 서서히 뒤로 밀립니다. 가파른 도로를 오르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놀란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몸으로 받칩니다. 승객들도 버스에서 내려 힘을 보탰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반쯤 제주교대 인근 또 다른 도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은 헛바퀴만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운전자들까지 내려 직접 차량을 밀어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 건입동의 한 도로도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틀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엔 오늘 새벽 4시까지 최대 2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20cm, 산지를 제외한 지역엔 최대 8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년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광주광역시도 새하얀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나무 위에도 벤치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광주엔 15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라도에 최대 1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30명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용자 771명과 직원 21명, 모두 합해 792명이 감염됐습니다. 단일 집단시설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말 그대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큰 박스를 나릅니다.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제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792명입니다. 그제보다 30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에는 확진 수용자는 2명뿐입니다. 감염되지 않은 수용자도 차례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옮겨졌지만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6명, 강원 북부교도소에서 1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옮기는 곳마다 확진자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부구치소엔 수용자만 아직 1,7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4번째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낮쯤 나옵니다. 일단 노출자들을 1인실 격리해서 서로 교차 감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PCR도 음성이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를 개별 격리실에 두어야 서로 접촉해서 퍼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전국 다른 교정시설로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검사도 필요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분노가 커서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코를 푼 휴지를 던져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불이익이 걱정되지만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숨길 수 없어서 외부에 알리게 됐다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 구치소 내부 상황을 JTBC에 제보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첫 전수조사에서 185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수감자 통제가 극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지금 좀 우분 상태예요. 도시락에서 배부른단 말이야. 배식을 하면 뭐나뭐 하면서 던졌어, 얼굴에다가. 확진자가? 네, 그렇죠. 첫 발병자가 교도관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병을 옮겼다며 재소자들의 적개심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도관에 침을 뱉고 코푼 휴지를 집어 던지는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욕하더라고요.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또 나는 여기 가만히 생활 싶은데 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방을 옮기는 작업은 전투에 가깝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방 옮겨야 되냐. 욕하고 소리치고 수용자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교도관들은 확진자가 격리된 공간에 순번을 정해 들어갑니다. 교대 근무로 확진자 격리동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12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교도관이 느끼는 공포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이게 시키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순번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격리사무 들어가요. 바이러스 속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정말 바이러스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근무해야죠 8일 동안. 지금까지 동부구치소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나온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합니다. 어제 실시한 4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이제 지금 거기 이제 더 이상 이송할 데가 없잖아요. 또 격리사동 하나 늘려가지고 이제 추가 배치를 하면은 이제 일반 사동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지. 격리사동 된다고 봐야지. 확진자와 비확진자, 접촉자가 뒤섞여 안전한 공간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전지대가 없어서 거의 마스크를 24시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안에서 잠도 마스크 쓰고 자고 있다고. 지금 거기 다 노출돼 있으면 지금은 확진자랑 접촉자랑.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의 대응 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고 재소자들을 따뜻한 말을 하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희 어째서 못 참아야죠.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추미애 장관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JTBC의 서울 동부구치소의 내부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온 교도관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수용자들 중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90명 정도가 입맛을 잃고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면서 한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보고했지만 구치소 측은 열이 없다며 대부분 감기약만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90명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이달 14일, 그리고 나흘 뒤인 18일 185명 확진자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교도관 A씨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집단 감염의 전조가 보였다고 말합니다. 입맛이 미각을 상실하고 뭐하냐고 머리가 아픈데 주마 이거 있으면 코로나 왔다니까. 근데 또 다 그래. 90명이 다 그래. 코로나19 감염일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우리과 전화했더니 단순한 감기다. 신경 쓰지 말라 해서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나면 다 쟀단 말이에요. 근데 37도예요. 온도를 아무리 재도 30도 이상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지난 8월 이후 열이 나지 않는 무증상 확진자 비율은 40% 정도. 고열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확인했어야 합니다. 감기약만 처방받았던 90여 명. 결국 전수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코로나19는 밀폐 공간 안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층 높이 동부구치소 건물, 4층부터 12층까지가 수영동입니다. 이 가운데 8층과 9층은 코로나19 확진자, 6, 7층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이 격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5층과 10층, 11층, 12층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 공간이 있지만 사실상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 뒤섞여 있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접촉자나 그 방을 계속 옮기는 가정 중에서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접촉자지만 음성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용자들이 접촉자도 엄청 많거든요. 어디까지 얼마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A씨는 일찍 전수검사를 했으면 상황 악화를 막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검사를 잘 제대로 했으면 아마 좀 줄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비상학회이기도 하지만 초기에 됐더라면 아마. 법무부는 담당 부서 예산이 부족해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개별 부처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집단시설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물류창고와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택배 분류기가 멈춰 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여기서만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만입니다. 창고는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적어도 3일은 택배 배송이 늦어집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생아 2명과 산모, 직원 등 10명입니다. 다른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나갔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운영 안 해요. 지금 폐쇄 조치돼서 어제부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 요양원에서는 하루 사이 28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 20명과 직원 8명입니다. 환자 대부분 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사가 여러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빠르게 번졌습니다. 내일 자체적으로 할 거고 3층 원장이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하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5번 이상 위반하면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에서도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그럼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다는 신호인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또 다른 환자가 미국에서 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미국 내 2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첫 변이 바이러스는 중서부 콜로라도주의 20대 남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어 의심 사례도 추가로 보고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more important to just be aware that it's here. And I think the contagiousness factor is obviously something that we want to be aware of as well. 두 사람 모두 콜로라도 주 방위군 소속으로 최근 요양원에 업무 지원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원 도착 다음 날인 지난 24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입주자 26명 전원과 직원 2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요양원에서 걸린 건지 가기 전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등지를 여행한 적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As we have more cases, we'll inevitably have more hospitalizations. So a more transmissible virus is certainly of concern.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3,700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입원 환자도 12만 4천여 명으로 하루 새 3,400여 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던 공화당 소속 루크레트로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41살로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